널려있는 영어학원, 쏟아지는 공부법, 대체 뭐가 맞는 걸까? 애초에 나한테 맞는 공부법이 있긴 한 걸까? 진짜 ABC밖에 모르는 사람을 위한 영어 공부법 정리. Hello guys, I'm Lex, your English teacher. Nice to meet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가 이해되셨나요? 정말 말 그대로 ABC 밖에 모르는 사람만 들을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진짜 왕왕왕왕 초보는 모를 수 있습니다. 진지하죠?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알파벳 ABC를 읽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축복받은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5, 60대 이상 학생들이 수업 상담해올 때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영어로 된 간판을 읽고 싶다, ABC 문장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거든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겠고 저한테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정말 큰맘 먹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20, 30대에서 정말로 영어를 일찌감치 포기한 소수의 몇몇 분들도 같은 고민으로 수업 상담을 받으러 오곤 합니다. 그럼 영어 왕초보 레벨이 대체 뭘까요? ABC를 읽을 수 있는 여러분의 레벨은 과연 가장 밑에 있을까요? 토익 점수가 800이 넘지만 회화만 안 된다, 영어 왕초보가 맞을까요? 이처럼 영어 왕초보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른 상당히 주관적인 레벨입니다. 이 주관적인 기준은 넘쳐나는 영어 공부법들을 만나며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 혼란, 좌절을 였다 안겨주곤 합니다. 어떤 공부법이든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나에게 맞는 공부법인지 아닌지 걸러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걸 알려면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나의 레벨과 공부 목적을 나와 선생님이 서로 알아야 그에 맞는 공부법이 오해 없이 공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수능을 가르치고 상담하면 모든 학생들의 한 95%는 자기가 무조건 초보 아니면 왕초보라고 얘기합니다. But the funny thing is, some people who do speak English fluently enough like me also say that they are the beginners. It's so interesting, right? So, 그래서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 커리큘럼에 따른 기준으로 영어 왕초보라는 애매한 말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왕초보, 왕왕초보, 왕왕왕초보, 레벨 0. 나는 알파벳을 모른다, 또는 알파벳을 읽을 수 있지만 아는 단어가 100개가 안 된다. 이 정도 레벨은 아니신 분은 여기로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5, 60대 이상 구독자님 중에 나는 알파벳이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유치원, 초등학생용으로 나오는 알파벳 학습을 위한 영어책 하나를 사서 공부를 시작해주세요. 알파벳 순서에 따라 쓰기, 영단어 받아쓰기, 뭐 이런 책들이 많은데 아무 책이나 써도 돼요. 민망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도 태어나자마자 응애 안 하고 ABC 한 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원어민도 처음 보는 어려운 단어를 만나면 발음은 틀릴 수 있어요. 너무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고 경험치를 쌓아 나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많은 영어 단어와 문장들을 계속 익혀 나가면 굳이 파닉스로 읽는 법을 하나하나 오래 배우지 않아도 처음 보는 단어를 어떻게 읽어야겠다 감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 공부하는 책에 있는 영단어 100개만 스펠링까지 열심히 외운 뒤 제 유튜브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가 영어 공부의 진짜 시작입니다. 반면에 학교에서 영어 공부하기는 싫었어도 여차저차 해서 공부해서 기억나는 영단어를 적어보니까 100개가 넘는다. 축하합니다. 레벨 1입니다. 빠밤. 여기부터 제가 정의하는 영어 왕왕초보의 시작점이고, 이 정도 길이의 짧은 문장을 이해하고 한국말을 보면 느리고 조금씩 틀리더라도 영작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왕왕초보를 졸업하는 조건이에요. 제 유튜브에 정리되고 있는 하루 만에 끝내는 기초 영문법 레벨 1을 맨 앞에서 순서대로 정주행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는 레벨입니다. 여기 있는 개념들을 잘 쓰진 못해도 무엇인지 전부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왕왕초보가 아닌 왕초보라 할 만합니다. 그 다음 왕초보를 졸업하기 위해선 I drink coffee, I'm drinking coffee의 차이점을 안다. Do you love me? Does she speak English? 와 같은 기초적인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 전치사와 접수사를 써서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말만 들어도 짜증나는 어렵게만 배운 완료 시제, 수동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조금씩 틀리더라도 어떻게든 영작이 된다. 이 정도면 왕초보 수준은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회화 실력이나 시험 성적을 올려나갈 준비가 된 초급 레벨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럼 각각의 레벨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빠르게 끝낼 수 있을까요?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은 바로 영어를 왜 공부하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왜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죠? 영어를 왜 잘하고 싶으세요?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걸 한 단계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여러분이 강하게 느끼는 감정과 연결을 해보세요. 영어를 못하는 게 너무 쪽팔려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외국인인데 꼭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어서 영어 선생님이 잘생겨서 예뻐서 잘 보이고 싶고 그냥 수업 듣는 것 자체가 아주 기분 좋아서 시험 점수를 올리면 부모님이 행복해하고 그럼 나도 행복해서 제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저는 진심으로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발음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조금은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제가 영어를 좀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제가 영어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 영어 문장을 읽게 된 거예요. 애들이 막 발음 막 이러고 저는 또 그걸 민망하게 서서 읽어야 했는데 오 마이 갓 읽다가 발음이 틀려버린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게 되게 기초적인 단어였나 봐요. 선생님이 갑자기 말이 끊더니 저를 세워놓은 채로 반 애들한테 막 엄청 훈계를 하는 거예요. 쪽팔려. 그래서 자존심이 엄청 상했죠.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제 인생의 첫 모의고사를 봤어요. 진지하게 정말 열심히 풀었는데 영어 점수가 34점이 나온 거예요. 와우, 미쳤다. 쪽팔린 건 둘째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니 이게 내 점수라고? 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학교와 친구가 세상의 거의 전부인 학창 시절 때 제 자존심이 거의 박살이 난 거죠. 거짓말 같죠? Check this out.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모의고사 점수를 기록해 놓은 그래프거든요. 34점을 받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저는 그냥 정말 흔한 영어 못하는 그런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더 이상 쪽팔리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버티니 성적이 조금 올랐고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이 생겨서 꼭 성공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더 버티다 보니까 영어뿐 아니라 모든 수업 성적이 올라 반 1등을 하게 되었었고 그 성취감이 좋아서 영어 공부가 해야 하는 일에서 하고 싶은 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고 싶다는 즐거운 감정은 결국 수능 영어 상위 1%라는 결과로 나오게 되었죠.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붙여보세요. 영어 공부도 계단식 성장을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잠깐에서 끝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걸 누군가와 같이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더 높은 일이 생기면 그만두기 쉬운 게 바로 영어 공부인데요. 혼자서 공부한다? 정말 의지를 굳게 다지셔야 합니다. 그 의지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합리적인 이유를 대기보다는 감정적인 이유를 대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인간은 자기 합리화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영어를 나중에 배울 이유, 그만 배울 이유를 다시 금방 합리적으로 찾아내고는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포기하면 편해 라는 유명한 말처럼 편하다는 감정이 자극합니다. 그 편안함을 일부 포기할 만큼 매력적인 감정과 이유, 그 이유를 찾아내고 부풀리고 잊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성취감을 맛보면서 재미없던 영어에서 재미를 느끼는 순간까지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겁니다. 영어가 재밌어지기 시작하면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말문이 트이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이제 첫 단계, 공부할 이유가 준비되었다면 레벨과 목적에 맞게 공부법을 적용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람직한 영어 공부의 순서는 대부분 이렇게 요약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정의한 왕왕초보와 왕초보 레벨이시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그대로 공부해보시면 됩니다. 일단 무조건 문법과 단어부터. 문법, 지겹게 들었죠? 근데 그 문법을 어떻게 공부하냐가 문제인 겁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어책 중에 막 오래된 성문영어, 맨투맨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엄청 두꺼워 보이는 영문법 책 절대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지가 꺾이는 겁니다. 문법은 외국어를 배울 때 그 언어를 쉽고 빠르게 배우기 위한 도구이지 언어의 전부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도 한국 문법 띄어쓰기 다 틀리잖아요. 저도 틀려요. 근데 다른 나라 말의 문법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쓰려고 그 많은 내용을 다 공부한다고 될까요? 오 마이 갓. 레벨에 맞게 딱 필요한 큰 틀만 빠르게 공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를 도와주는 얇고 쉬운 문법책,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문법책을 2권 이상 끝까지 공부하시면 영어가 가진 큰 틀이 이해가 될 겁니다. 운이 좋아서 여러분과 맞는 책을 만나면 한 권으로 끝날지도 모르지만 기초가 아예 없는 사람들에게는 한두 권만으로도 부족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성인들은 없는 시간 어떻게든 만들어서 하는 건데 이것도 힘들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꼭 필요한 영문법들만 영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문법 시리즈의 순수 학습 시간은 딱 하루 24시간이 채 되지 않을 예정이에요. 영어 인생을 바꾸기 위해 문법에 딱 하루 24시간만이라도 투자를 해보세요. 레벨 1부터 3까지 구분되는 시리즈 중에서 레벨 1부터 2까지만 끝내셔도 큰 틀은 대부분 다 정리가 되고 영어 왕초보 딱지는 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독학을 위해서 레벨 3까지 최대한 빠르게 업로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문법을 공부하며 영단어장 하나를 끝장내세요. 어려운 거 말고 초등학교 수준이나 아니면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영단어장이면 충분합니다. 단어를 많이 할수록 제대로 된 영어를 구사할 수는 있지만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약 3,000개 정도의 단어면 일상적인 프리토킹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요. 중요한 건 쉬운 단어들을 얼마나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냐인데요. 3,000개가 아니라 1,000개의 영단어만 기초 문법에 맞게 제대로 쓸 수 있어도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몰라보게 달라집니다. 일상 회화가 목적이라면 이번에 고른 쉬운 영단어장 하나만 완전히 끝내시면 되고, 시험 영어가 목적이라면 이 단어장을 완전히 끝내신 뒤에 중고등학교 공교육 커리큘럼상 요구되는 수준의 영단어장, 토익 영단어장 등을 각자 필요한 학년과 시험에 맞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외우는 시험용 영단어들은 회화에서 쓸 일이 없는 경우가 커다해요. 그러니까 그 영단어들을 읽거나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물론 시험 자체의 고득점을 원하시면 더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 단어장 한 권에 무조건 다 외워야만 다음 진도로 나갈 수 있냐고요? 그러면 또 나오겠죠. 이건 이제 뒤에 인풋의 단계를 하면서 같이 꾸준히 해나가는 겁니다. 인풋, 경험치 쌓기. 제 영상 강의든 누군가의 문법책이든 공부가 한번 쭉 끝났다면 초등, 중등 수준의 이해하기 쉬운 직독직해 책을 하나 사서 대충 공부하세요. 그냥 대충요. 이때 문제 틀려도 괜찮아요. 어떻게 해석되는지 이해가 됐으면 끝난 겁니다. 그리고 모르는 단어들을 적으며 외워보는 시도를 좀 해보시고 전에 공부했던 문법들을 떠올려보며 실제 문장에서 이게 어떻게 쓰이나 경험치를 쌓아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는 내용의 문법만 강의를 찾아서 다시 보세요. 이해가 되지 않는 문법, 까먹었던 문법을 체크하고 이해하고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데이터를 쌓고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직독직해 책을 대충 빠르게 한번 쭉 보고 나면 이번엔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꼼꼼하게 공부를 하세요. 모든 게 다 이해가 될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요. 그리고 중학교 수준의 영어 듣기 책으로 넘어갑니다. 듣기 책을 공부할 땐 뒤에 정답과 문제의 대본이 있는데요. 한 문제 한 문제 모두 아래와 같은 순서로 공부해주세요. 문제를 푼다, 정답을 확인한다. 정답 여부와 상관없이 두세 번 들어보고요. 문제의 대본을 확인하고 체크, 들어보면서 확인. 듣기가 안 들리는 이유는 내가 그 단어를 몰라서 또는 어떻게 소리 나는지 발음이 익숙하지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 공부한 내용은 밑줄을 치듯 노트에 따로 정리를 하든 추후에 꼭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처음부터 100% 완벽하게 들리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50%, 70%, 90% 점점 더 이해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더 빨리 실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반 회화를 목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듣기책에 나오는 영어 문장들은 독해책보다 더 쉬운 일상 대화체에 가까운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각 문제에서 기억에 남는 문장, 유용해 보이는 문장을 딱 한 개만 골라서 노트에 5번에서 옮겨 쓰면서 외워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데이터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책 여러 권을 푸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됩니다. 그대로 끄집어내서 못 쓰더라도 그 문장들이 머릿속 어딘가에 저장되어 훗날 프리토킹의 밑거름이 될 겁니다. 시험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듣기책을 풀 때 독해 구문책을 한 권 사서 같이 공부를 해주세요. 지금까지 배운 문법을 더 깊게 다지고 학교 내신, 수능 등 시험에 필요한 기본기를 더 탄탄히 쌓아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원어민들의 영어를 모방해서 쓰고 말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험치는 충분히 쌓였습니다.
지금까지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입력하는 인풋의 공부 시간이었다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자꾸 꺼내서 출력하는 아웃풋의 공부로 점차 넘어갈 시간이에요. 그러나 여기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공부법을 적용하기가 어렵고 크게 이와 같이 세 가지로 분류를 나눠서 목적과 레벨에 따라 구체적인 공부법을 따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왕초보 여러분, 이제 이 영상이 끝나면 꼭 영어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와 함께 꼭 필요한 기초 문법을 공부해 보시죠. 여러분의 영어 공부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